이른바 정윤의 문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청와대 소속 공직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핵심 인물인 정윤회 씨까지 검찰에 소환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문건 유출에 대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영,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요. 정윤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요. 네, 양측의 의견이 지금 진실은 하나인데 이를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문제의 문건이 진실이냐에 대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증권과 정보지 수준의 정보라고 했고요. 조 전 비서관은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자, 이른바 십상시라고 하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정윤회 씨와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김춘식 행정관은 정윤회 씨의 얼굴도 모른다, 문건에 적힌 식당은 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조 전 비서관은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에게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조응천 전 비서관 말이죠. 네. 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검찰 수사를 받으러 나오면서도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네, 맞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을까요? 네, 결국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15시간 조사받은 것이 그게 두 가지죠. 예. 먼저 이제 형사 일부로서 가서 했던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작년 10월부터 매월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정윤회 씨와 이른바 13시로 불리는 사람들의 정기적인 미팅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 공방을 벌였을 것이고 예. 또 하나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특수 2부로 자리를 옮겨서 이때는 이제 피의자로서 이른바 공공기록관리법상의 기록을 유출했는데 과연 그 유출을 박경정의 유출을 지시를 했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했는 건지 아니면 그 경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네. 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조사를 받을지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준비도 굉장히 철저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예상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그렇게 검찰 출신으로서 수사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된 문건은 굉장히 전문에 나왔던 거고 실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는 일들도 지금 당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정도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이제 흘러났고 그건 다 예측했기 때문에 글쎄요, 자기에 대한 그런 방어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다 해놓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 검찰 수사라는 게 처음에 첩보를 입수하고 다음에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압수수색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박관천 경정,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경정에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 네네. 또 서울청 정보 분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보도가 나온 지 닷새가 지난 이후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면은 뭔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기간을 봤을 때 닷새라는 것은 예.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긴 합니다만 네. 보도가 나온 이후에 고수가 되고 그 과정에서 배당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예.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2분실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것이 이제 실제로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역사상 경찰청 역사상 이곳을 압수수색된 적이 없다 보니까 아마 경찰로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격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주택이나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벌써 이미 증거인멸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봉소에 있었던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의 집에까지 압수수색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 수사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아마 그분들을 통해서도 2차 유출됐다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에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일종의 그 압수수색의 결과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예, 이 문서 과연 누가 유출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박경정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압수수색 결과 이 박경정의 이 사라진 파일, 뭔가 어떤 파일 지웠는데 이 지운 파일을 복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건을 유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엇갈리고 있지요.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유출했을까요?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 박광천 경정이 유출했다고 밝히고 있고 박경정 그리고 조홍천 전 비서관은 제3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경정이 아닌 다른 루트로 문건이 유출됐다는 보고서가 민정수석실로 올라갔다는 것이 조홍천 전 비서관의 주장입니다. 네, 문서를 도둑 맞았다면 도둑 맞은 현장을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게 상식일 텐데 이 청와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 가서 실제로 어떻게 이게 문건이 사라졌는가, 그걸 찾는 것이 물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그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연 청와대에 가서 그 현장을 이제 가가지고 검증을 하고 수색을 하고 이제 하는 것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또한 그러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 차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한다면은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수사의 필요성과 그 이외의 고려들이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압수수색을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른바 고소인책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청와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고소했던 분들은 이제 이재만 비서관을 비롯해서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 한 6명과 밖에 있는 분 10명인데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관련되는 아시다시피 이미 보도했는 바와 같이 올 초에 2월 내지 4월과 이후에 7월 정도에 두 차례 내부적인 실사가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객관적 자료 같은 것들을 이미 검찰에 제출을 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부족하다 싶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청와대는 이 문건을 누가 빼돌렸느냐 수사를 해달라라고 검찰이 수사 의뢰를 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로는 계속 박경정이 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항상 검찰이 당연히 이제 독립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들의 임무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또한 국민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고 계신 거고 더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그래서 계속 문제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국정을 최고로 이제 관할하시는 그 대통령께서 수사를 해라, 엄정히 해라 하면서 그와 동시에 내가 볼 땐 이렇다라는 그런 지침을 주신데 그게 과연 검찰 입장에서는 설령 그 대통령께서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지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글쎄요, 조금 더 좀 세련되고 섬세한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섬세한 그런 지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른바 올 12월 1일 날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 있었던 이야기를 두고 하는데요. 물론 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신 것 자체는 사실 누구나 국민들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는 것 중에 엄정한 수사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르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보고서, 청와대 내부 조사에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지 그것이 물론 일종의 사실 수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진위를 이제 밝히면 되는 부분인 것이고,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과연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긴 한데요. 저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 것에 전 조금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번에 영장을
박관천, 박경천 이 경정의 집과 최모, 한모 경위 집에 대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영장 발부한 것은 범죄의 소명이 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가진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을 했을 때 법원이 객관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이분들의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는 것이 전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의혹보다는 검찰 자체의 수사에 조금 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은 상당 부분 정치적 사건 같지만 다시 이 사건은 형사적인 사건입니다. 뭐냐 하면은 유출된 것이 누군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이 매월 두 번씩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만 가리면 되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것은 국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정말 그 범죄가 있냐 없느냐만 따지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실제로 박경정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말 수사 결과 또 재판 결과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그 가이드라인,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제시가 된 게 없다면은 오히려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박경정이 유출했다 하더라도 이 가이드라인 유사한 것이 제시됨으로써 오히려 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은 뭐 야당에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체가 정확히 밝혀지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런 말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유출 경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건의 진위 여부, 이 문건이 맞냐 틀리냐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할 텐데, 이른바 십상시,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을 포함해서 10명이 모였다고 알려진 강남의 식당, 이 식당에 대해서도 뭔가 조사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CCTV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사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김모 전 제주지검장도 본인은 부인했지만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사실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에 모임을 했다는 그 식당에 대해서, 중식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때 모임이 있었던 CCTV와 그때 모임이 있었던 그 전표, 누가 결제를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서빙을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면 되는데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중식당 식당 사장에 대해서 그 조사가 됐고,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예전에는 분명히 그 정윤혜 씨가 3달에 한 번 정도 가족들과 왔지만 그 이후에 작년 10월 이후에는 전혀 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CCTV와 전표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강을 된다고 하면은 아마 진실은 밝혀질 것인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식당에 안 왔다 하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식당에 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에 대해서도 보강을 수사를 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그와 같은 모임이 있었는지는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사실 정윤회 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일 텐데, 그렇다면은 이 정윤회 씨가 청와대 3인방과 통화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통화했다는 사실은 인정했고요. 통화를 언제 얼마나 자주 했는지, 또 어느 정도 실제로 만났는지, 이 정윤회 씨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다음 주 초쯤에는 정윤회 씨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와 같은 모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언론 인터뷰에 답변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검찰에 가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소했는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세계일보 기자 측을 고소했는 것은 이른바 십상시라는 그 분들이지만, 지금 계속 그 얘기 나오니까 정윤회 씨도 본인도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참고인으로 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면은 참고인이자 또 고소인 입장에서 나가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정윤회 씨를 조사한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글쎄요, 국민들께서 의혹하는 것이 국정에 과연 참여했느냐, 관여했느냐, 국정농단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게 아직은 그 범죄의 그런 단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수사의 단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수사의 대상이냐 아니면은 정윤회 씨가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해서 고소인 신분이냐 그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윤회 씨의 범죄 혐의가 뭐 밝혀진 것도 없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면은 정윤회 씨가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결국은 수사하기 위한 그런 정도로 정윤회 씨는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아니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냐에 예. 따라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윤회 씨가 나가서 그와 같은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그리고 또 결국 그와 관련해서 이걸 제보했던 사람이 누군지도 밝힐 수 있다면 밝히고 또 예. 지금 이재만 비서관이나 아니면 조홍천 이분들의 대질 수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와 같은 사실 그 어떤 첩보를 확인을 했고 어떤 식으로 그 사실을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 규명을 했냐는 그 노력 같은 경우에도 예. 검찰은 명백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네. 또 이 새로운 보도입니다. 그 박관청 경정이 썼다는 그 문건에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던 부분을 복구해서 보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의 문제점을 파헤쳐서 쫓아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참 구중궁궐 내에 있던 일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그대로 지금 그 청와대 측 특히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른바 찌라시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네. 했다는 그런 어떤 맥락에 한다고 하면은 그런 점이 뭐 오늘 다른 그 일간지의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그 또한 외부에 나오는 풍설을 얘기를 했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조홍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다 네. 이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진실이라고 하는 60% 내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는 이 40%에 들어갈지 여부도 앞으로 뭐 그 검찰 수사를 좀 더 해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예. 그 정치인들이 그 문건이 내용이 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그 추측대로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와대 내부 인사에 대한 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다라고 그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면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국정에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가 어땠는지 그 문건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는 정말 덮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네. 좀 깨끗하게 이제 파헤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은 말이죠. 이 모임에 참석했다고 하는 10명 가운데 한 명이 이정현 씨와 이정현 의원이죠. 지금은 전 수석이고요. 이정현 의원의 보좌관이니까 이런 얘기를 논의했다면 바로 이정현 의원에게 들어갈 텐데 과연 그런 논의가 현장에서 이룰 수 있겠느냐. 따라서 이 문건에는 허위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입증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더군요. 예. 그런데 말이죠. 어제 세계일보 앞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기자들도 맞습니다. 많이 네. 몰려갔고 사실 이번 파문을 첫 보도했던 세계일보가 뭐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맞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보니까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거 사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기자들이 많이 몰렸는데 세계일보 뭐 공익을 위한 보도일 텐데 뭐 이런 입장도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처벌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고소를 당한 입장인데요. 예.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저도 이제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도 이제 과연 그 영장 발부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도 사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결국 실체 진실 발견 그리고 또 그 표현의 자유가 바로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예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한번 그 압수수색이 실제 영장이 집행된 케이스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설령 이와 같은 것이 어제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없진 않습니다만 정권에 굉장히 큰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그 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예. 그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건에 나온 회동 내용 자체만으로 그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네. 법적인 처벌 가능성만 본다면은 당연히 제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명확하게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 법규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률이 네.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그렇게 회동을 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다는 거에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그걸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과연 법규가 있느냐 한다면은 약간 좀 글쎄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에서 끝났다고 한다면은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하지만 네. 그 이상으로 실제로 어떠한 그 뭐 글쎄요 영향력을 미쳤거나 실제로 했다면은 그 가능성이 좀 달라지겠지만 글쎄요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어떤 특별한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글쎄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예, 이번 뭐 사태의 큰 줄기를 보자면은 이것이 결국 권력 내부의 암투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맞습니다. 축은 바로 박지만 이지 회장이라는 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박지만 회장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 검찰이 이 박 회장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 회장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 암투설 그 왼쪽에는 이제 홈코너에서는 박 회장이 있고 청코너 끝에서는 지금 정인혜 씨가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까지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고소에 따르는 형사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그 검찰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일단 한정을 해서 사실을 일단 밝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떤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만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그 누나가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정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극도로 어떤 자제를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인계점이 들고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 예컨대 이제 이 본인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뭐 남기춘 전 그 국정원장에게 얘기를 했다든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명확한 의사를 밝힐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짧게 하나만 예, 말씀드릴까요? 그 지금 정윤회 씨랑 박지만 회장 사이에 그런 갈등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고 그걸 보도한 그 언론사에게 그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 미행했는지 여부가 결국은 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 직접 뭐 소환해가지고 이제 조사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서면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미행당한 적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의혹을 해소하고 그래서 국정을 좀 앞으로 좀 한 단계 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 보면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검찰 수사가 지금 양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건 그리고 문건 유출건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문건 유출건에 조금 더 지금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의 핵심이 국정농단이라 그래야 될까요? 농단 의혹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건 유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보십니까? 저는 법조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그 어떤 그런 의혹, 권력 암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영역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저희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고소 고발된 사건 그리고 또 국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형사상 어떤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지금 국정이 지금 이제 3년 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그 문건이 지금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런 것들이 막 나간다고 하면 국정은 어떨 것이며 예. 국세청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을 다지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외부에 있는 분들과 어떤 자문을 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저희가 염려가 되는 것은 과연 청와대에 있었던 어떤 1급 비밀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모임을 통해서 나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단순히 그런 모임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떤 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사적 루트를 통해서 유출되는 것이 아닌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검찰도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네, 글쎄 저는 오늘 이제 변호사로서 입장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이제 네. 말씀을 예. 드리자면은 예. 명예훼손 사건도 핵심이고 문건도 핵심이지만 그걸 넘어서 과연 저는 그렇게 믿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에게 정말 비선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부분을 국민들께 글쎄 없다는 점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임기를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 점을 이번에 털고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윤의 문건, 이른바 정윤의 문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 가열되고 있고요. 검찰 수사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면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믿을 수 있을지 그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진영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